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성우, 엄기호 씨가 같이 썼습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워낙에 유튜브가 대세죠. 책을 유튜브에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의 제목 그 자체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저자가 두 명인데요. 둘 다 말을 정말 어렵게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먼저 김성우 씨는 응용 언어학자예요. 저자 소개말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찰과 소통, 연대의 언어 교육을 꿈꾸는 제2언어 리터러시 연구자다. 그리고 엄기호 씨는 문화 연구자예요. 저자 소개 일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나누며 사회를 구축하는 역량에 대한 방법론으로서의 페다고지에 관심이 많다. 말이 진짜 어렵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좀 질리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리터러시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요. 근데 이 책에서 사용되는 리터러시의 개념은 약간 폭이 넓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읽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쓰고 공유하는 능력, 이런 걸 아울러서 리터러시라고 이 책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텍스트가 리터러시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리터러시의 위기 또는 리터러시의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해요. 문자가 등장했을 때인데요. 그전엔 사람들이 말을 했었죠.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말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땐 지식이 많은 자, 주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든 동네 어른들이 권력자였죠.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자가 생긴 이후엔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글을 읽는 자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었고요. 권력자들에겐 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의 과정으로 보면 이건 변동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그 위기 또는 변동이 다시 한번 우리 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텍스트가 중심이었고 이에 기반해서 영상, 소셜미디어, 검색 이런 게 존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역전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리터러시의 토대가 텍스트라는 것을 당연시하기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설명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텍스트는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거예요. 답은 그렇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게 하는 데서 텍스트 이상의 수단이 아직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리터러시의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가? 텍스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데 왜 애들은 유튜브만 보는가?
네, 이 대목에서 두 저자는 우리가 과연 지금껏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애들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글을 집어삼킬 것 같은 시대의 읽기, 쓰기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와 텍스트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리터러시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내용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책을 읽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요약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책을 직접 봐야 한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책이 펼치는 주장의 응용편일 텐데요. 그러니 애들이 유튜브만 봐서 걱정인 학부모들, 또 저 재미없는 책을 억지로라도 보라고 강요하는 부모를 가진 학생들, 이 두 그룹이 만약에 이 책을 보게 된다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리터러시의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챕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텍스트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죠.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말은 하고 듣는 거죠. 영상은 그냥 보는 겁니다. 본능에 가까운 거죠. 유튜브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텍스트는 읽어야 됩니다.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텍스트는 추상적이기까지 하죠. 책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알려면 개념도 알아야 하고 배경 지식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이 맥락에서 이 책은 텍스트를 지그시 읽어내는 능력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애들이 책은 안 보고 유튜브만 본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 있고 교육을 중시하는 집안에선 책을 먼저 애들에게 읽히려고 하죠. 그리고 유튜브는 남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애들을 방치하는 집도 있죠. 이 방치라는 표현은 이 책에서 사용했는데요. 따옴표를 사용해서 방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집에선 애들이 그냥 유튜브에 푹 빠져서 지냅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 잡힌 리터러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네, 이 책은 소통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단어들을 언급합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찬찬히 책을 읽다 보면 이 말들이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누군가가 요약을 해둔 세상을 보는 거죠. 게다가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게 다 옳은 내용인 걸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소통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균형 잡힌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책과 유튜브를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책을 한 권 빌리려고 도서관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나올 땐 그 책만 빌려오는 게 아니고 다른 책도 같이 가지고 나오게 되죠. 왜냐면 그 책을 찾으러 서가에 갔다가 옆에 꽂혀 있는 책도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넘겨보다가 그 책도 같이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라는 게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다른 책도 같이 보고 싶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게 되고, 이런 거죠. 참 역설적인 거는요, 유튜브가 딱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를 쳐서 동영상을 찾죠. 그 다음날 유튜브를 다시 들어가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쭈르륵 추천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푹 빠져들게 되는 거죠. 책은 왜 이게 안 될까? 네, 다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목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텍스트를 읽는다는 거, 네, 이건 오로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게 되죠. 또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오로지 한 가지만 정답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책 100권, 중학생이 읽어야 될 책 100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책의 목록까지 정해두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과연 누가 책을 읽고 자유롭게 해석하고 그 책이 재밌어서 연관된 책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안타깝지만 우린 이미 이런 환경에 너무 적응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없이는 살 수 없는, 책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푹 젖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책은 그 답으로 균형 잡힌 리터러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텍스트와 영상 매체를 변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변환. 그러니까 처음엔 어떤 주제를 놓고 한 장짜리 글을 써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엔 그 글의 바탕에서 토론을 하면서 5장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슬라이드에 기반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이 책을 보면 이런 식의 리터러시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 애들한테 써먹어도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두 분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텍스트 세대다라는 거죠. 책의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텍스트라는 매체, 읽기라는 행위, 이게 개인을 출현시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설명을 좀 보면, 글을 읽는 순간 사람은 고독해진다는 거죠. 인간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은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는 고독한 작업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고독해진다는 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자기를 대면하는 과정이고, 자기를 대면해야만 내면이 생긴다 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철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대단한 작업이라는 거죠. 나의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텍스트를 읽는 것이다. 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독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뿅!